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밴쿠버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캐나다에 산지 벌써 2년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 워킹홀리데이와 더불어서 캐나다에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캐나다에 왜 오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외국에 나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그게 여행보다는 장기적으로 나와서 좀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그런 관련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은연중에 그렇게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계속 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고, 그러던 중에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원래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외국에 대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캐나다에 오게 되었는지,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면은 일본이나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많이 선택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영어권 국가를 가고 싶었고 제 최종 고민했던 선택지는 캐나다랑 영국이었어요.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신청할 당시에는 영국은 신청할 때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내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역이 필요한데 제가 그때는 돈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어서 거기서 제시하는 그 금액에 제 돈이 미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캐나다로 가야겠다 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지원을 하면 랜덤으로 뽑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다행히 한번 지원을 했을 때 바로 됐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4번, 5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되지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했을 때 바로 한 달 만에 인비테이션을 받았으니까 되게 럭키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캐나다에 오고 싶었던 그런 전체적인 계기는 해외에 나가서 좀 더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나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말고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다른 환경들을 만나고 나의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그런 바운더리를 주는 건데 그 안에서 살면서 내가 많이 배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얻고 오는 것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해외 경험들이 저에게 좋은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에 지원을 하는데 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4월 21일에 캐나다에 입국을 하게 되고요. 제가 신청했을 그 당시에는 1년의 비자를 줬었어요. 지금은 2년으로 바뀌었죠. 근데 제가 신청했을 때는 1년의 비자를 줬으니까 1년의 비자를 공항에서 받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워홀 비자가 이제 다 만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저는 오픈 워크 퍼밋 비자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곳이면 아무 곳이나 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오픈 워크 퍼밋 비자로 바꿔서 트랜짓해서 지금까지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총 3년 차 밴쿠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예 들어올 때부터 2년을 받잖아요. 그러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또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또 2년의 비자를 받기 때문에 총 4년을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연장까지 하면 4년을 머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캐나다로 넘어와서 내가 정말 원래부터도 해외에 나가보고 싶었고 뭐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캐나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의 비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정말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그런 해외 경험에 대한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캐나다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지역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캐나다라고 하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갈 건지는 되게 중요하겠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선택을 하실 때 토론토나 밴쿠버, 그리고 캘거리, 빅토리아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랬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토론토와 밴쿠버가 있는데 저는 사실 주저하지 않고 밴쿠버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토론토로도 많이들 가시는데 토론토는 저도 몇 번 다녀왔지만 정말 도시 그 자체거든요. 진짜 도로도 엄청 넓고 한 5차선 도로까지, 6차선 도로까지 있고 그리고 밤 12시 새벽에도 차가 정말 많이 다니고 그리고 빌딩이 진짜 높고 딱 도착을 했을 때 와 진짜 도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큰 서울 같은 느낌? 진짜 그냥 대도시 그 자체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바쁜 느낌이고 뭐 그래서 장점은 일자리가 많겠죠? 뭔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도시의 느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에 반해서 밴쿠버는 여기도 뭐 발달이 안 됐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도 뭐 인프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뭐 마트도 있고 몰이나 어떤 뭐 가게들 다 갖춰져 있지만 토론토보다는 그렇게 도시 같은 느낌은 아닌 밴쿠버는 조금 더 토론토보다는 슬로우한 느낌이에요. 조금 더 덜 바쁜 느낌. 그리고 되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거든요. 밴쿠버는 내가 오늘 바다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버스 타고 바다 갈 수 있어요. 걸어서 바다 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뭐 하이킹하고 싶다. 그러면 버스 타고 하이킹하러 갈 수 있어요. 뭐 스키를 타고 싶다. 스키 타러 갈 수 있어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고 뭐 주변에 산이나 바다가 진짜 잘 이렇게 인접해 있고 그리고 공원이 정말 많고요. 저는 밴쿠버가 더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밴쿠버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지역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따져보시고 고려해보시고 나한테 좀 더 맞는 내 성격이나 내 성향에 좀 더 맞는 곳을 선택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밴쿠버에 사니까 밴쿠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날씨가 여름과 겨울이 정말 상반되는데요.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여름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요. 정말 하늘도 너무 파랗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씨가 진짜 쨍한 게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산을 봐도 예쁘고 바다를 봐도 예쁘고 일단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정말 늦게 집니다. 한여름일 때는 밤 10시까지도 해가 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날씨 진짜 천국 같아요.
그냥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여름에 날씨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 나갑니다. 매일 놀고 매일 뭔가를 하고 즐기러 나가고 그냥 식당이나 펍만 가도 이 여름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 굉장히 흐려집니다. 일단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 겨울 이렇게 접어드는 그 무렵에 비가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레인에 밴쿠버를 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 레인쿠버 시기는 바로 지금인데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바로 레인쿠버 시기인데 그냥 일기예보를 보면은 하루 종일 비비비비비비비비 다음 주까지 비예요. 그냥 비만 계속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 흐린데 밤까지 흐려요. 비가 그냥 왼종일 와요. 하늘이 뚫렸나 싶게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흐린 건 디폴트고요. 흐린 거는 기본이고 그냥 흐린 날씨에 비가 계속 온다. 그게 가을, 겨울의 날씨의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정말 상반돼요. 여름은 진짜 좋고 날씨가 너무 상쾌한데 겨울은 맨날 흐리고 비가 맨날 와요. 그래서 진짜 여름에 모든 그 럭키가 여름에 다 몰빵됐나 여름에 다 쏠린 것처럼 그렇게 여름이 좀 날씨가 유독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비가 오면은 이제 레인쿠버 시작됐다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종일 비만 내리고 흐리기만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를 선정하거나 지역 선정할 때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밴쿠버에 3년 정도 살면서 느낀 점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나는 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딱 든 생각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뭐 한국에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뭐 먹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뭐 이런저런 신메뉴, 새로 나온 메뉴들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캐나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되게 단조롭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캐나다의 대표 음식이라고 한다면 푸틴이 있겠죠? 푸틴은 이제 감자튀김에다가 그레이비 소스를 이제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건데요. 제가 지금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지금 충전을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구도가 좀 달라졌죠? 감자튀김에다가 그레이비 소스를 이제 얹어서 먹는 건데 그게 캐나다의 대표 음식이라고 그게 다예요. 그게 캐나다 대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도 맛있기는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근데 뭐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감자튀김에 소스를 얹었는데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캐나다 대표 음식이 감자튀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뭐 그렇게 맛있는 것은 없다. 카페에 가도 우리나라 카페는 진짜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메뉴도 엄청 다양하고 뭐 도넛이나 빵 종류 너무 많잖아요. 진짜 뭐 되게 화려한 팬시한 그런 카페들도 많고 근데 여기는 가면 패스트리 종류도 그냥 단조로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크라상에 뭐 파이, 뭐 스콘 이 정도. 아마 그냥 어느 카페를 가도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뭐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뭐 화려한 디저트들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건 제가 느낀 점이니까 되게 지극히 주관적인 건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단조롭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에 진짜 맛있는 게 많구나. 진짜 갈 데도 많고 먹어볼 것도 많고 하다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커피를 정말 다양하게 커스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뭐 카페에 가서 내 취향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커피를 오더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카페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진짜 다양하게 주문을 해요. 라떼도 그냥 라떼가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는 보통 라떼 주세요 하면 그냥 라떼이지 않나요? 보통? 라떼를 먹지 않나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렇게 뭔가 많이 요구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사항을 진짜 당당하게 얘기해요. 커피에서 그걸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카페 라떼를 시키면 뭐 카페 라떼에 그 샷을 반만 넣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디카프로 해줘. 디카페인 원두로 해줘. 샷을 그러니까 반 나눠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카페인 있는 거, 하나는 디카페인 있는 거. 이거를 섞어달라는 거예요. 이걸 햅캡이라고 하는데 햅캡으로 줘. 라든지 우유의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콜밀크, 일반 밀크랑 오트밀크, 코코넛 밀크, 아몬드 밀크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이밀크까지. 그러면 라떼를 시키는데도 벌써 원두를 바꿀 수 있고 우유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거품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나 거품 많이 넣어줘. 뭐 나 아니면 나 거품 없게 좀 드라이하게 해줘.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단적으로 예를 든 건데, 이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커피를 주문할 때도 굉장히 세세하고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요구를 한다.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그렇게 좀 커피의 다양한 나의 입맛대로 만들어서 마시는 그런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문화가 그냥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카페 편에서 제가 다음에는 카페 편을 들고 오려고 하거든요. 제가 카페에서 일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들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절하고 느긋한 분위기인데요. 뭐 캐나다의 전반적인 특징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친절하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이걸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프렌들리하고 그렇게 많이 사람 간에 경계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이 사람을 만나도 그냥 선뜻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토크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들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뭐 길 가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모르는 사람이지만 Hi, hello, how are you? 라고 묻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뭐 그렇지 않다면 눈을 마주쳤을 때 웃어준다든지 꼭 웃어주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프렌들리함이 이렇게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되게 친절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어디서 느꼈냐면 땡큐. 땡큐를 정말 많이 해요. 땡큐 진짜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하는 게 땡큐 그리고 sorry. 그래서 뭐 물건을 내가 살 때 땡큐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냥 뭐만 하면 다 땡큐예요. 뭐 사람 사이에 만나서 뭐 식당에서 카페에서 내가 아무리 작은 호의를 베풀었어도 그걸 항상 땡큐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흔하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잘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미안하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작은 실수라고 해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제 물건을 나 이거 살게 하고서 이제 계산대에 올려놔요. 근데 뭐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물건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를 뭐 계산대 옆에 있는 물건을 내가 더 사고 싶어서 이거 추가를 갑자기 해요. sorry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거잖아요. 뭔가 아직 계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걸 내가 갑자기 추가를 하겠다든지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매너, 친절함 이런 것들이 그냥 사회 전반에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꼈던 부분들은 차보다는 진짜 사람 우선이라는 거. 뭔가 길을 걸어갈 때나 그럴 때 제일 많이 느껴요. 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 때 항상 멈춰줘요. 항상 멈춰줘요. 근데 그게 정말 와닿는 거 있잖아요. 되게 와닿아요. 그런 친절들이, 그런 매너들이. 정말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사람 위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차 간에 서로 양보도 많이 해주고요. 뭐 내가 끼어들어야 할 때나 그럴 때도 양보를 정말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친절, 그런 매너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다양한 옷차림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는 진짜 하루에도 사시사철의 그런 옷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팔을 입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코트를 입고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패딩을 입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날씨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아침에 진짜 맑았다가도 뭐 저녁에 갑자기 흐려지거나 비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아침에 진짜 흐렸지만 막 오후 되니까 너무 맑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날씨를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옷차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버스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 패딩 입고 있는데 막 어떤 사람 반팔 입고 있어.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슬리퍼 신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부츠 신고 있다든지. 또 워낙 여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뭘 입든 뭘 신든 뭘 매든 누구도 그렇게 크게 뭐 신경을 쓰거나 그 사람도 그렇게 신경을 쓰거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자유로워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양한 옷차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거는 맨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름에 더울 때 그냥 맨몸에 이렇게 백팩을 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아니면은 그냥 길에서 맨몸으로 뭐 조깅을 한다든지 러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 너무 좀 충격적이거든요. 어떻게 그냥 맨몸으로 다닐 수가 있을까. 지금도 좀 보면 신기하긴 한데 그 사람들은 정작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들은 정작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맨몸으로 그냥 다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뭐 다른 사람들 시선들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종차별이 별로 없다. 저는 인종차별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왜냐면 뭐 유럽만 가도 되게 심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심하지 않다. 왜냐면 여기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멀티컬처거든요. 정말 뭐 다양한 국가의 출신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워낙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워낙 베이스라서 누가 뭐 에이시안이라고 해서 또 흑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차별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중국계 캐네디언이나 뭐 일본계 캐네디언, 한국계 캐네디언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쉽게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할 수 없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한국 사람이지만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서 쭉 자랐으면 그냥 여기 나라 사람인 거잖아요. 뭐 겉모습만 한국인일 뿐이지 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브라질이나 뭐 진짜 세계 각국에서 오니까
그리고 저는 인도인들을 요즘 진짜 많이 보는데 인도인들도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인종차별 할 수 없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오히려 레이시스트니까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인데요. 뭐 안 볼 수는 없겠죠? 보기는 볼 테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의 삶이 되게 베이스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비키니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비키니를 입는다고 하면 되게 몸매 좋은 사람들을 위한 수영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인식들이.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해변에 나가면 할머니들이 비키니 입거나 아니면 정말 좀 몸이 크신 분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비키니를 입고서 이렇게 선탠하고 해변에서 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한국에선 약간 내 몸이 좀 부끄러워서 내 몸매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비키니를 못 입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타인의 어떤 시선들,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비키니도 그냥 수영복이다. 그냥 수영복이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뭐 할머니들이 비키니를 입거나 뭐 몸이 크신 그런 분들이 입어도 그렇게 크게 본인들이 상관하지 않는 느낌. 그리고 그 누구도 뭐야 저런 사람이 뭐 비키니 입었어? 뭐 어땠어 저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영복을 수영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되게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맞지? 그냥 수영복이지 하는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구나. 한국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나온 아저씨들도 그냥 뭐 우통 까고 누워있고 뭐 꼭 몸매가 좋아야 뭐 비키니 입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좀 첫 토크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뭐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첫 영상, 토크 영상이니까요. 또 다음에 잘 준비해서 더 좀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좀 밴쿠버 워킹 홀리데이나 어떻게 캐나다에 오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과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밴쿠버 직업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